나는 올해 69.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듯 어느 날 갑자기 뒤집히고 또 어느 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내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뒤집히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 시작은 아버지의 금고에서 나온 서류 한 장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았다. 규칙을 어기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늘 말 한마디로 반듯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어머니 역시 조용하고 단아한 분이었고 세 자녀를 정성으로 키우셨다. 나는 장남으로서 부모님께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고 믿고 살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모든 게 조금씩 이상해졌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평소 직장 동료였다는 남자가 찾아왔다. 자신을 김 과장이라고 소개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남분이시죠? 나중에 꼭 드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부탁하셨어요. 그는 작은 금속 열쇠 하나를 내 손에 쥐어줬다. 차갑고 묘하게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부디 장례가 끝나고 혼자서 확인하시길 그게 아버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식이라는 상황 때문인지 깊이 따지진 않았다. 며칠 후 장례를 마치고 집 정리를 하던 중 책장 한쪽에서 낡은 금고가 발견됐다. 나는 김 과장이 준 열쇠를 꺼내 금고 열쇠 구멍에 넣었다. 딸까. 금고가 열리는 순간 스트레인지한 냄새가 올라왔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서류 냄새였다. 금고 안에는 작은 봉투 하나,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한 장의 문서. 세 가지가 전부였다. 나는 먼저 봉투를 꺼냈다. 겉면에는 붓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큰아들 민호에게.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다면 열어라. 나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민호야. 너희 셋은 모두 내 자식이다. 하지만 너에게는 다른 진실이 하나 있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허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혼났던 기억, 아버지가 첫 월급을 주며 나를 칭찬하던 순간, 퇴역식에서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울던 날. 그 모든 장면들이 단칼에 부정되는 듯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다. 너를 낳은 이는 너의 어머니가 아니다. 어머니는 불임이었다. 너의 친어머니는 너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오랫동안 우리 집을 드나들었고 너를 사랑했다. 친어머니라니. 죽을 만큼 사랑했던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나는 온몸이 떨렸다. 문득 금고 속에 다른 문서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것을 꺼내 펼쳤다. 입양 동의서. 문서의 맨 아래에는 아버지의 서명. 그리고 낯선 여자의 서명. 나는 다시 편지를 읽었다. 너의 친어머니는 윤정숙이다.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윤정숙.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다.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 내가 어릴 적 엄마 집에 오가며 나를 돌봐주던 사람. 어릴 적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민호는 참 곱게 생겼다. 라고 말하던 사람.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변함없이 우리 가족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 나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때 문득 금고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한 장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젊은 윤정숙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뜯기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아기 때의 나를 품에 안고 있는 윤정숙.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편지 내용과 모든 증거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윤정숙이 내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다음 날 나는 윤정숙의 주소를 찾아갔다. 전에 어머니를 돌봐줄 때 봤던 주소였다.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흰머리 섞인 중년의 여자인 윤정숙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 민호야. 그녀는 작은 숨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어릴 때 그 목소리 그대로였다. 들어오렴. 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오래된 액자와 사진들이 가득 빼곡히 걸려 있었다. 그녀는 앉으라고 권하며 말했다. 아버지가 아니 강 사장님이 금고를 열라고 말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눈물이 났다. 왜요?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윤정숙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숨을 내쉬듯 말했다. 내 어머니가 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나는 그걸 이길 수 없었어. 낳은 건 나였지만 키운 건 그분이었어. 그래서 그분에게 맡겼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는 머리를 떨구었다. 그러면 아버지는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강 사장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도 너를 받아들이셨어. 내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윤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 나는 몸이 굳어졌다. 어머니는 너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를 더 사랑한 거야. 너를 잃을까봐. 혹시라도 내가 너를 데려갈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구보다 널 사랑하고 아꼈어.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제야 평생 느껴왔던 엄마의 지나친 보호 본능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나 없이 어디도 가지 않으려 했던 엄마. 내가 조금만 아파도 눈물을 흘리던 엄마. 나에게 말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기에 그렇게 집착처럼 사랑했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윤정숙이 말했다. 나는 내가 나를 원망해도 괜찮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 사장님은 내가 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나를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어.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그녀는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이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맡긴 거야. 때가 되면 민호에게 전해달라고. 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손글씨 편지, 작은 은반지, 그리고 아기 때의 내 사진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의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분명했다. 민호야, 너는 내 아들이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낳은 내 아들.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널 빼앗고 싶지도 않았다. 누구보다 널 사랑했다. 너는 내 인생의 전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숨이 막힐 정도로 펑펑 울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 너무나도 뼈아프게 다가왔다. 윤정숙은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의 선택이야. 나를 어떻게 할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두 손을 포개 쥐며 떨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두 분 모두 제 어머니예요. 그 말에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나는 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피의 사랑과 마음의 사랑. 둘 다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버지. 그분은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나를 가장 먼저 품어준 사람이었다. 나는 갑자기 아버지가 더 그리워졌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다. 민호야,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 진실이 너를 아프게 한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이 비밀은 너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두 어머니를 미워하지 마라. 둘 다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는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나는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정의했다. 가족이라는 것은 피도 법도 혈통도 아닌 함께 살아온 시간과 서로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 평생 속여진 것이 아니라 평생 보호받았던 것이라는 것을
그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고 난 뒤 나는 세 사람 모두에게 감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비밀을 품고 있다. 하지만 그 비밀이 언제나 상처만 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알게 되었다.